오늘 앞서서 그 김승아 선생님께서 너무나도 멋진 이야기를 펼쳐주셔서 다른 어떤 그 시간보다 조금 더 긴장이 됐는데 저도 그 바톤 이어받아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미래를 꿈꾸는 시간 14회차 두 번째 시간 함께 하게 된 연기하는 강사 신동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이렇게 좋은 시간 저한테도 기회를 주시고 함께 나눌 수 있어서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오늘 저는 내 마음의 소리를 들어보세요라는 주제로 제 이야기를 좀 펼쳐보려고 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제 소개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앞서서 이제 김희영 연구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대로 지금 현재 배우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업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15분이라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제 소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제 소개를 1시간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강좌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무슨 이야기 나눌까 정말 고민 많이 했습니다. 고민 많이 하다가 미래를 꿈꾸는 시간, 진솔한 삶의 향기라는 타이틀을 보고 내 삶에 대한 이야기를 좀 짧지만 좀 나눠봐야겠다. 그렇게 결정을 하고 그동안 한 번도 제가 이런 자리에서는 나눠본 적이 없는 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 저보다 이제 인생 선배님들도 많이 계신데 인생 후배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라고 응원의 그런 모습으로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선생님들 혹시 각자 다들 마음의 소리를 잘 듣고 계신가요? 이렇게 한번 먼저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데요. 저는 사실 잘 듣지 못했습니다. 잘 듣지 못했고 어쩌면은 제 마음에서 저한테 계속 외치는 소리를 그 외치는 소리를 외면을 했던 것 같아요. 외면하고 아니야 나는 아니야 나는 아닐 거야. 아니 내가 왜 이런 생각으로 계속 부인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탈이 나더라고요. 어떻게 탈이 났냐면 우리 마음속에 누구나 이렇게 풍선이 하나씩 있는데 어떤 스트레스 상황이나 어떤 뭐 고민이나 혹은 역경이나 고난이나 이런 것들이 찾아오면 그 풍선이 조금씩 부풀어 오릅니다. 근데 그 스트레스를 해소를 하거나 그 상황이 나아지거나 하면 이런 것들이 조금 풍선이 가라앉고 이렇게 계속 밸런스를 좀 유지를 해야 되는데 저는 풍선이 계속 차오르는 줄 모르고 계속 지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한순간 한 계기에 의해서 그 트리거로 인해서 풍선이 펑 터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걷잡을 수 없이 저한테 마음의 병이 찾아오게 되더라고요. 2019년 5월 초였습니다. 2019년 5월 초에 제가 더 이상 이제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정신과 앞에 그 동네에 있는 정신과 의원 앞에 차를 주차를 하고 전화를 했습니다. 전화를 해서 혹시 지금 가도 되냐? 그러니까 병원에서 하는 얘기가 예약하셨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 예약 안 했는데요. 저는 당연히 그냥 동네 내과 가는 것처럼 가면은 진료를 받을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어, 예약 안 하셨으면 오래 기다리셔야 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기다려야 되는데요? 꽤 오래 기다리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하고 고민을 했습니다. 올라갈까? 아니야. 좀 더 나중에 가볼까? 오래 기다려야 된다는데? 막 고민을 하다가 굳게 마음을 먹고 올라갔습니다. 올라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정신과 의원에 계신 거예요. 아이들부터 어르신까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어? 하면서 제가 이제 앉아서 대기를 하는데 계속해서 사람들이 오시는 거예요. 와, 그때 제가 받았던 충격은 이렇게 동네 작은 정신의학과에도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 그럼 전국적으로 마음이 아픈 사람들, 혹 여러 가지 이유로 병원에 찾는 사람들은 얼마나 많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제가 이제 처음으로 정신과 선생님 앞에 저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을 통해서 검사를 받고 이제 우울증이랑 공황장애 진단을 받게 됩니다. 그 당시 상황을 제가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두 딸의 아빠인데 저희 둘째 딸이 2019년 4월 15일생이에요. 근데 제가 병원을 간 건 2019년 5월 초였습니다. 그때 와이프가 제왕절개 수술로 둘째 딸이 태어나고 이제 산후조리하려고 친정에 있는 동안에 저는 이제 병원을 찾아가는 거죠. 처음에는 어느 정도 예상은 했었습니다. 예상은 했었지만 의사 선생님 입으로
당신 지금 공황장애입니다. 당신 지금 우울증입니다. 이 소리를 너무나도 듣기 싶었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그걸 계속 미뤄왔는데 제 마음의 소리를 외면하고 결국엔 그게 크게 탈이 났던 거죠. 그리고 나서 와이프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와이프한테 전화를 해서 잠깐만 좀 나와줄 수 있냐. 와이프도 한 번도 이런 적이 없는 사람이 갑자기 나와달라고 하니까 그것도 지금 신생아를 두고 나와달라고 하니까 와이프가 아 무슨 일이 있구나 이런 느낌이 왔나 봐요. 그래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동네 그 병원 앞에 카페에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보 나 이렇게 해서 병원에 갔는데 공황장애래. 아무 말 안 하더라고요. 아무 말 안 하다가 가만히 있다가 눈물을 흘려요. 눈물을 흘리면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동안 당신이 정말 열심히 달려온 거 내가 아니까 지금 잠깐 재충전의 시간을 준 거라고 생각해. 어, 우리 같이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 조금 더 힘내고 다른 거 생각하지 말고 오빠 몸만 생각했으면 좋겠어. 그러면서 저를 이렇게 안아주더라고요. 저를 안아주는데 제가 그때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그런 감정을 느끼면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무너져 내리면서 눈물을 계속 흘리는데도 뭐 주변 창피한 것도 없고요. 사실 그냥 제 안에 쌓였던 뭔가가 빠져나가는 그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되게 후련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그때는 제가 기업 강의를 너무나도 많이 하고 있었고 촬영도 너무 많이 하고 있어서 되게 바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 이제 연락을 했습니다. 제가 잠깐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때부터 이제 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걸 어떻게 하면 극복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빨리 회복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게 되는데 제가 그때 이제 병원을 다니면서 느꼈던 거 앞서서도 말씀드린 거대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마음의 병을 앓고 있거나 혹은 여러 가지 이유로 이렇게 찾아와서 뭔가 치료를 받고 있구나. 더군다나 이게 그 이후에 바로 이제 또 코로나가 터지면서 우리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나온 것처럼 통계적으로도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나 이렇게 정신질환으로 힘들어하고 계신 거를 알게 됐어요. 저 역시도 제가 이제 치료를 위해서 그쪽 분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고 선생님들과 상담을 하고 공부도 하고 물어도 보고 기사도 찾아보고 하면서 알게 됐는데 제 안에 너무나도 많은 오해와 편견들을 갖고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는 증상이 되게 일찍부터 나타났었습니다. 첫 번째 증상이 신체화 장애라고 해서 저는 몰랐어요. 저는 몰랐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아무런 뭐 제가 부딪힌 적도 없고 하는데 팔이 너무 아파요. 통증이 있어요. 병원 정형외과를 갑니다. 엑스레이를 찍는데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너무 아픈데. 그래서 종합병원 가서 피 검사하고 막 검사를 다 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은 한 대학병원을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신체화 장애라는 게 있습니다. 혹시 요즘 뭐니 스트레스 받은 적 많이 있나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스트레스 받으면 항상 그 통증이 더 심하게 오는 것 같아요. 그럼 한번 다른 쪽으로 조금 원인이 있을 수 있으니까 좀 뭐 정신과나 상담을 한번 받아보세요라고 의사 선생님이 권유를 해주시는데 제가 아예 무슨 소리예요? 저 강의하고 있고요. 사람들 앞에서 무대에서 연기하고 있는데 저 항상 밝게 지금 긍정적으로 살고 있고 그런 마인드로 하고 있는데 저한테 무슨 우울증이라니 저한테 무슨 공황장애라니 아니에요, 아니에요. 근데 저는 속으로는 알고 있었거든요. 아, 그렇구나. 나한테 이런 신호가 왔었구나. 한 번은 제가 고속도로를 가는데 아까 우리 이제 앞서서 이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심장이 너무 빨리 뛰는 거예요. 이유도 없이 너무 빨리 뛰는 거예요. 숨을 못 쉬겠는 거예요. 숨을 못 쉬게. 막 그러더니 제가 그래서 계속 호흡을 하면서 기침을 하면서 갔습니다. 운전을 하고 있는데 아 이거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싶어갖고 옆에 갓길에다 이제 차를 세우고 그래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더니 이제 헛격질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위액 같은 게 막 계속 나오는 거예요.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아 이러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증상들이 주기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저는 그걸 외면했습니다. 아닐 거야. 제가 주변에서 이런 얘기를 친한 분들한테 하니까 야 너 우울증 혹은 공황장애 이런 거 같으니까 한번 가봐.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마다 저는 외면을 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용기 내서 진단을 받고 이제 치료를 하게 됐는데 제가 갖고 있었던 가장 큰 오해와 편견 중에 하나는
나는 그러면 내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나름대로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내 의지가 약해서 혹시 나한테 이런 게 오는 게 아닐까? 내가 조금 더 마음을 다잡고 내 스스로가 하면은 괜찮아지지 않을까? 이런 오해와 편견들도 가지고 있었고요. 그럼 내가 이거 진단받으면 나 지금 일하는 건 어떻게 해야 되지? 나 지금 이거 다 내려놓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나 강사인데 그러면 아무도 불러주지 않을 것 같은데? 갑자기 강의하다가 공황장애 증상이 나타난다 그러면 누가 불러줄까? 갑자기 촬영하다가 현장에서 내가 공황장애라고 해갖고 하면은 많은 연예인들이 나와서 공황장애라고 밝히는 것처럼 어, 나, 그러면 내가 백수 되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들이 많았고,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바라볼까에 대한 그런 시선에 대한 불편함이 저 스스로 되게 많이 갖고 있었습니다. 이런 오해와 편견들, 그리고 내가 약을 먹게 되면 평생 먹어야 되나? 그리고 이거는 뭐 완치가 없다고 하는데, 그러면 평생 내가 이거를 갖고 있어야 되나? 이런 저 나름대로의 오해와 편견들을 갖고 있어서 오랜 시간 동안 알면서도 외면하고 무시하려고 하고 부인을 했었는데 결국 이제 제가 치료를 받기 시작하면서 약은 평생 안 먹어도 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 불치병이 아니라는 것도 알겠고요. 의지가 약해서 생기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유전적인 요인도 있을 뿐더러 다른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생긴다는 것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남들의 시선보다도 내가 나 스스로를 좀 사랑하지 않고 있구나. 나 스스로랑 소통을 못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알게 됐습니다. 당신과 얘기하고 나니 기분이 좋았었어요. 1999년도에 개봉한 애널라이즈라는 영화에서 로버트 드니로가 공황장애 환자로 나옵니다. 거기서 이제 그 박사님한테 상담할 때 그 박사님이 처음에 자기 얘기가 아닌 것처럼 막 거짓말하면서 친구 이야기인 것처럼 처음에 막 얘기해요. 로버트 드니로가 박사님한테. 근데 박사님이 딱 듣다가 그거 당신 얘기 아니에요? 하면서 이제 그때부터 자기 이야기를 로버트 드니로가 합니다. 로버트 드니로의 직업은 마피아 보스였어요. 마피아 보스가 공황장애 엄청 숨기고 있었죠. 근데 처음에 그 얘기를 딱 하고 나서 마지막에 이 장면이 끝날 때쯤에 로버트 드니로가 이런 얘기합니다. 박사님, 당신과 얘기하고 나니 기분이 좋아졌어요. 저도 그거를 느끼게 됐습니다. 제가 이제 회복하려고 하면서 저 혼자 이제 여행도 다니게 되고 휴식도 갖게 되고 걷기가 저는 이렇게 어 정말 이런 좋은 효과가 많은지를 몰랐어요. 등산을 나는 왜 하지를 전 그 전까지 내려갈 거 왜 올라가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왜 어른들이 혹은 주변에서 등산을 가봐라라고 얘기하는 것도 알게 되었고 그다음에 밑바닥 치는 자존감을 높이기 위해서 정말 유리 같은 멘탈의 회복 탄력성도 높이기 위해서 관련 서적들도 많이 보게 되고 그러면서 제 나름대로의 그런 우울증이랑 공황장애를 극복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장기간 걸쳐가면서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울증의 가장 큰 증상 중에 하나가 무기력증입니다. 무기력증이 올 때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쇼파에 붙어서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 뭐 이런 무기력이 나를 찾아온다고 하는데 그럼 내가 그 무기력을 어떻게 하면 극복할까 고민하다가 제가 그 당시에 할 수 있는 건 육아밖에 없었어요. 어떤 거에 집중할 수 있는 건 육아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에 어떻게 보면은 바쁘다는 핑계로 나름 육아를 도와주고 있다곤 하지만 그래도 많이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특히 아이들과의 시간을 보내자. 그래서 육아에 전적으로 참여를 하게 됩니다. 이 회복하면서. 근데 저는 아이들과의 그 시간 동안에 정말 저를 극복하는데 도움을 많이 받았고 그러면서 관련된 그런 내용들을 이제 제가 찾고 나름대로 육아도 잘하게 되는 그런 아빠로 조금씩 변신을 하게 됩니다. 그 전까지는 아이들이 엄마 껌딱지여서 엄마에만 붙어 있었는데 이제는 저한테도 많이 찾아오고 저랑 같이 더 이야기도 많이 하려고 하고 그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공황장애를 극복하고 우울증도 극복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부터 드리고 싶었던 얘기 중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는 그동안 저한테 왔던 그 신호들을 나는 왜 무시했냐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공황장애가 왔던 원인이 어떤 원인이 있을까? 강사들은 어떻게 보면 어떻게 소속이 되어 있는 강사님들도 계시지만 프리랜서 강사님, 특히 저 같은 경우는 프리랜서 강의를 하고 있고 그다음에 배우 활동도 프리랜서다 보니까 공황장애가 불안장애의 일종이거든요. 그 불안 혹은 강박 이런 데서 많은 원인들이 오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느꼈던 그런 감정들에 대해서 어 한번 내가 어떤 감정들을 진짜로 느끼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이름을 붙이기를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냥 내가 느껴지는 그런 감정들을 1차적으로 느껴지는 감정, 2차적으로 그런 감정들을 내가 어떤 상황이 닥쳐왔을 때 이런 감정들이 딱 다가왔을 때 그 전에는 외면을 하고 이런 감정들 예를 들어서 창피하게 이런 감정들 내가 밝혀야 되나? 이렇게 내가 계속 외면했던 거를 이제는 제 스스로가 인정하고 이름을 한번 붙여봤습니다. 정말 많은 감정들이 우리가 한국어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서울대 한 교수님께서 연구 결과는 1,500개 이상의 단어들을 감정으로 표현할 수 있다고 하는데 내가 평상시에 쓰는 감정들, 평상시에 느끼는 그런 감정들은 과연 몇 개나 있을까? 한번 적어봤어요. 정말 별로 없더라고요. 기쁘다, 슬프다, 화가 난다. 부정적인 감정은 더 많이 쓰겠더라고요. 분노, 막 무섭다, 두렵다, 불안하다. 하지만 긍정적인 감정들, 긍정적인 느낌의 감정들은 잘 못 쓰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일매일 감정 일기를 쓰기를 시작했습니다. 아, 오늘은 이럴 때 이런 감정을 느꼈어. 이게 1차 감정인지 2차 감정인지 한번 저 스스로 돌아보고 1차 감정을 찾아서 정말 그 원인이 나한테 왔던 그런 감정들이 어떤 감정들이 있는지 찾아보기 시작하니까 도움이 정말 많이 되더라고요. 공황장애 증상이 처음에 찾아왔을 때 저는 저 혼자 해결할 수 있다고 착각을 했었습니다. 저 혼자 충분히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었고요. 근데 이것은 정말 잘못된 판단이었고 저 혼자 계속해서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 어떻게 보면 독이 되었고 작았던 병이 더 큰 병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많이 달라졌습니다. 제가 이렇게 대놓고 저 공황장애 알았고요. 저 우울증 앓고 있고요. 예전에는 저는 다 비밀로 했었거든요. 누가 알면은 안 될까 봐. 들키면 안 될까 봐. 이런 생각들이 너무나도 가득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자연스럽게 제가 먼저 이런 얘기를 꺼내니까 그동안 같이 지냈던 분들도 동훈아 너도 그랬어? 나도 예전에 그랬는데 이런 이야기를 그제서야 꺼내주시는 지인분들도 많이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제가 오히려 힘들 때 주변에 먼저 도움을 요청을 하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그냥 저 혼자 해결하려고 했다면 지금은 제가 먼저 도움을 요청하려고 하고요. 제가 느끼는 감정들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특히 와이프한테도 그렇고 아이들한테도 그렇고 아빠니까 뭔가 남자니까 이런 저만의 잘못된 그런 생각들 속에서 얘기하지 못했던 그런 감정들도 아이들한테도 솔직하게 얘기를 먼저 꺼내니까 아이들도 더 깊이 있는 이야기들을 저한테 얘기를 하게 되고 아내와의 관계도 더욱더 좋아졌습니다. 예전에 제가 스트레스 관리 특강을 드릴 때 최고의 스트레스 해소법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마음 맞는 사람이랑 대화를 나누는 거, 수다를 떠는 거. 그 강사님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알코올 테라피가 최고다고. 술 한잔 마음에 맞는 사람이랑 술 한잔 먹으면서 마음껏 진솔하게 대화 나누는 게 스트레스 해소에 정말 좋다. 저도 그것을 실천하기 위해서 먼저 저희 가족들 그리고 제 주변 지인분들이랑 그렇게 소통을 하려고 했습니다. 저는 예전에는 그 강사님의 말에 공감을 못했는데 지금은 사실 너무나도 공감을 하고 있고요. 정말 여기 계신 우리 강사님들도 그런 스트레스가 있으시거나 각자의 그런 고민들이 있으시다면 혼자 계속 고민하지 마시고 누군가한테 이야기를 터놓는 것만으로도 그게 해결은 될 수 없지만 해소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게 정말 큰 힘이 된다라는 거를 한번 이 시간을 통해서 제가 감히 좀 이야기를 좀 드려보고자 합니다. 시간을 돌이켜 생각해 보면 제가 이 시간 짧은 15분을 준비하면서 정말 그 2019년도부터 그 전부터 지금까지의 그런 제 삶의 이야기들, 히스토리들이 저 나름대로의 이게 다시 한번 펼쳐지더라고요. 너무나도 감사한 시간인데 삶의 자신감은 제가 잃어가고 자존감은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결국 제가 뭘 하고 싶은지 제 꿈도 모호해졌고 삶의 목표도 그다음에 비전도 잃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냥 벗어나고 싶었고 그냥 어떻게 보면은 저 혼자서 그냥 혼자 해결하다가 안 되면은 그냥 조용히 사라지고 싶겠다. 이런 생각들도 많이 했었고 멘탈은 금방이라도 깨질 것 같은 그런 유리가 되었습니다. 무기력은 저와 거의 뭐 저희 몸과 마음을 지배했었습니다. 아마 저 혼자 그런 생각이었으면은 계속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더 깊이 빠져들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제가 먼저 이렇게 이야기를 꺼냈을 때 너무나도 사랑한 저희 가족들이 저를 믿고 응원해 주었고 그다음에 제 지인분들도 저를 믿고 응원해 주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더 빨리 더 효과적으로 이겨낼 수 있을 거고 앞으로도 그러려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은 제가 뭐 치료를 안 하고 있고, 지금은 완치 판정이라는 게 사실 없지만, 언젠가 다시 재발할지도 몰라요.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게 다시 저한테 오더라도 저는 저 나름대로의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체득을 하였고, 그렇게 지금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 계신 우리 선생님들 분 중에 혹은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차해져 있는 상황 때문에 마음이 조금 힘들고 우울하고 혹은 공황장애 증상이 나타나는데 이걸 누구한테 얘기하지 못했고 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혹은 주변에 내 가족분들 중에 내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용기 내어서 내가 먼저 이야기 한번 꺼내보는 거 어떨지 한번 제가 감히 말씀을 드려봅니다. 그러면 아마 들어주시는 그 분은 더 많은 이야기를 들어주고 어떻게 보면 그것이 이겨낼 수 있는데 가장 큰 힘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이 말씀만 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에 제가 갖고 있는 오해와 편견들 속에서 제 삶을 어떻게 보면은 인정하지 못했고 남들한테 보여지는 시선에 더 많이 갇혀서 지냈던 것 같아요. 이제는 저 자신과 먼저 소통을 하고 제 주변 사람들과 소통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많은 선생님들께서도 정말 요즘같이 이제 코로나도 이제 거의 끝나가고 있으니까 혹시 마음이 많이 힘드신 분들이 계시다면 위로와 용기의 박수를 제가 보내드리고 싶고요. 꼭 같이 이겨냈으면 좋겠어요. 혼자 고민하면 그 병이 점점 더 커지더라고요. 그러니까 만약에 얘기하실 분 없으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제가 저의 노하우, 제 경험도 같이 나누면서 얘기 충분히 들어드리고 같이 저 공감할 자신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누군가한테 도움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는 꼭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저한테 꼭 연락 주시면 제가 정말 꼭 이야기 들어주고 싶습니다. 나 역시 여기 계신 선생님들도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꼭 그런 이야기 들어주셨으면 좋겠고 먼저 내 자신, 내 마음의 소리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